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두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사람들마다 다른 상황을 겪고 각기 다른 이유로 헤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껏 수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오면서 느낀 점은 헤어지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헤어지기 전에 내가 상대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됐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던 이별 이유에 대해서 들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예요. 두 남녀가 연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원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욕심부터 시작해서 공감, 이해, 배려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연인 관계가 망가지는 것도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게 되잖아요. 이 안에서도 내가 바라는 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행복인 경우가 있고, 또 나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바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느낀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본인을 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답을 하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을 때 가장 행복을 느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같이 있어주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얼버무리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에게 뭘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내 마음이 정확히 뭘 갈망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방이 해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상대에게 무작정 의존하면서 바라기만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가 해주지 않았을 때 너는 사랑한다면서 왜 이것도 안 해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하죠.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누구나 욕심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에게 바랄 수 있고,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바랬을 때 내가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상대에게 바라다가 헤어지는 경우 중에 가장 많았던 사례는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에게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 헤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사소한 예를 들어보자면, 상대방이 회사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만큼 자주 못 보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도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조차도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대에게 나의 서운함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를 못 만나니까 너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달라, 나를 더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닥달을 하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도 정말 일을 하기 싫을 텐데 바빠서 나를 못 만나니까 그 사람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겠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상대방에게 더 힘이 돼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준다든지 응원의 메시지라도 보내준다든지 하면 서로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는 너무 내 욕심만 부리는 건 아닐까? 이 상황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혹시 상대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부분들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많이 헤어지는 이유는 서로 맞지 않아서예요. 거의 헤어질 때마다 나오는 공식적인 말이죠. 대부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맞는 부분이 많고 서로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니까 만난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서로 이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앞으로도 잘 만나면 참 좋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맞지 않는다면서 헤어지는 경우는 서로의 특정한 성향이 너무나도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기준에서는 손편지를 써주는 게 조금만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상대는 살면서 손편지를 써본 적도 없고 글을 너무 못 써요. 그리고 너무 쓰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상대는 나와는 다르게 정말 엄청나게 큰 노력을 들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서로가 너무 다르니까 소비하는 에너지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근데 나는 애인에게 편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상대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정말 예쁜 연애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기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큰 행복을 포기하면서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잘 만나시는 분들은 서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포인트가 비슷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 만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표현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연인 간에는 표현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상대에게 감사한 일이 있으면 이왕 감사하다고 말하는 김에 상대방이 더 기쁠 수 있게 말을 더 예쁘게 포장해 주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서운한 게 있고 불만이 있을 때도 이왕 말을 할 거라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더 나아가서는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이 일 자체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선 첫 번째 내용처럼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도 내가 저번에 말했는데 왜 안 해줘?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른 분을 만나서 다른 연애를 하셔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운해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도 서운할 때 하는 그 특유의 행동, 말투, 표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저도 과거에 희덩이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지만 서운할 때 째려보고 짜증을 내는 건 이 세상에서 누가 만들어낸 공식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누굴 만나도 똑같은 감정 스트레스를 겪을 거예요. 변하지 않고 또 남 탓을 하게 되겠죠. 내가 조금만 표현 방식을 요만큼만 바꿔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헤어지고 싶어서 작정한 사람처럼 또 왜 안 해줘? 몇 번을 말해? 됐다 그만하자.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난 너가 이렇게 해줬을 때 가장 좋았고 큰 행복을 느꼈어. 난 너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속상했던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로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만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청년의 다이어리였습니다.